안녕하십니까. 저는 매듭병원 정형외과 임경섭 원장입니다. 저는 매듭병원 김경환 원장입니다. 요즘에 운동하는 사람들 특히 팔 많이 하는 운동 있잖아요. 네. 테니스라든지 골프라든지 이런 분들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듣고 오셔가지고 걱정하시는 분 많던데 김 원장님이 또 어깨 또 전문가시니까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실 걸 기대하고 원장님 네.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오늘. 네, 감사합니다. 어깨 힘줄 파열, 이게 많이 쌓여야지만 꼭 생기는 거냐? 꼭 네.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나이 들면서 누구나 노화에 따라서 힘줄이 약해지고 그렇죠. 끊어지는 거고, 음. 그리고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가는 운동들을 네. 즐겨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조금 더 자주 생기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네. 골프 인구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골프장, 연습장 같은 데 가보시면 어깨 아프시다고 병원 다니시는 분 많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 그럼 대부분 다 회전근개 파열인가요? 다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진료실에서 보면은 어깨 힘줄이 실제로 찢어져 있는 사람은 비율이 오히려 좀 더 낮고, 다른 충돌 증후군이라든지 오십견이라든지 석회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아픈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깨가 아픈데 오십견인지 회전근개 파열인지 충돌 증후군인지 이걸 물론 이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지 알 수 있겠지만 혹시 자가로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할 만한 그런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너무 이제 힘줄 파열이 많이 진행을 해서 이제 팔이 아예 안 올라간다. 네. 그다음에 뭐 힘이 빠진다. 네.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사실 자가로 알기 힘든 경우가 참 많고요. 네. 근데 가장 오십견과 관별되는 부분은 각도가 굳어서 안 움직이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십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올리려고 해도 안 올라가고 네. 주변에서 부인이나 친구분들이 팔을 네. 올려주려고 해도 네. 그 뭔가 딱딱하게 굳어있는 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깨 환자를 보다 보면 급성기 파열 때는 일시적으로 팔이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럴 경우는 MRI를 찍어서 회전근개 파열 우리가 사실 그 의학적으로 회전근개 파열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MRI하고 초음파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MRI 같은 검사를 진행하는데 원장님은 어떤 경우에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서 외래 진료 보실 때 MRI를 찍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좀 고견을 드려봐도 될까요? 각도를 체크해 봤는데 제가 팔을 움직였을 때 각도가 다 잘 움직이고 네. 근데 통증은 약을 먹고 주사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고 네.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은 어깨 위에 뼈가 네. 자라 나와서 네. 힘줄을 많이 깎아 먹는 모양들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골극이라고 하는데 네. 힘줄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면 오랜 시간 동안 긁혀왔을 게 누가 봐도 뻔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MRI를 권유를 저는 하는 편입니다. 오늘 볼 케이스에서도 골극이 있고 네. 또 힘줄까지 파열된 케이스라 네. 보시면서 하시면은 좀 이해가 네. 쉽게 될 것 같아요. 어깨가 아파가지고 MRI를 찍어 보신 분인데요. 네. 이렇게 관절 경상 보면 힘줄이 네. 안쪽으로 말려가가지고 아주 많이 밀려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구멍이 많이 비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바로 어깨 힘줄 파열이거든요. 네, 네. 다음 걸 보면 임 원장님 먼저 말씀하셨던 네. 어깨 위에 뼈가 자라가지고 네. 그 힘줄을 깎아먹는 게 뭐냐? 네. 저기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 네. 남자 구두 뒷굽처럼 네. 그 불룩하게 나와가지고 그 반대쪽 되는 뼈랑 자꾸 부딪히니까 그 반대쪽 되는 뼈에도 무록처럼 네. 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우리 어깨 견봉이라고 하는 뼈는 이 지붕 모양으로 있고 밑에 움직이는 팔뼈는 이렇게 밑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면은 저렇게 뼈의 변화가 생기기 네. 마련이죠. 저기에선 엑스레이니까는 이제 힘줄이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걸 보고 힘줄 상태를 우리가 걱정을 해서 네. 초음파나 MRI 검사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사실 이 뼈 자라난 부분을 실제로 보면 이런 식으로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저게 빨간 표시로 돼 있는 부분이 튀어나온 부분 말씀하신 거죠? 네네네. 딱 남자 구두 뒷굽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두 뒷굽 같은 부분이 자꾸 힘줄을 긁어대니까 저런 식으로 힘줄이 끊어져서 네. 안쪽으로 조금 이렇게 말려 있는 게 네. 보이시죠? 네네. 그래서 이게 어깨 힘줄 파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려가 있는 힘줄을 우리가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예. 아마 당겨서 꼬매셔야 되겠죠. 네네네. 네. 이걸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없으시죠. 네. 예. 수술은 이제 예전에는 어깨를 다 열어가지고 막 보면서 꼬매고 비교적 큰 수술이었는데 요즘은 그 복강경 하듯이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가지고 내시경으로 수술이 이제는 가능하고 수술하면서 이제 어깨 힘줄을 깎아먹는 남자 구두 뒷굽 네. 같은 거를 정리를 해줘야 꾸며놓은 힘줄을 더 다시 깎아먹진 않을 거니까 네, 자료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뼈가 자라나 있는 거를 예, 평평하게 깎아 넣는 견봉 확실히 수술을 단차가 있던 게 지금 평평해진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힘줄을 꼬매려면은 그 힘줄이 원래 있던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네. 꼬매야지 네. 그냥 갖다 놓는다고 붙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힘줄이 원래 있던 부분을 정리를 깨끗하게 해서 음. 새로운 집을 만들어 주는 거죠. 네네. 예. 힘줄을 꼬매려면은 실을 삽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지금 실이 달려 있는 나사못을 음. 삽입을 이렇게 하면 실이 이렇게 뒤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을 이렇게 해서 꼬매든지 뭐 봉합을 하든지 이렇게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저 나사못은 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거는 평생 몸에 남는 겁니까? 아니면은 사가서 없어지는 겁니까? 재료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네. 흡수가 되는 재료도 있고 네.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재료도 음. 있고요. 약간 플라스틱 비슷한 네네. 느낌으로. 그리고 또는 아예 실로만 만들어진 나사못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실 뭉텅이가 그 안에서 둥그렇게 뭉쳐지면서 뼈 안에 위치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나사못이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 않고 그렇죠. 저는 녹지 않는 실과 음. 또는 실로만 돼 있는 제품을 아, 사용을 합니다. 음. 그래서 그 통과시켰던 실을 이렇게 다 꼬매가지고 그 구멍이 이렇게 뿡 뚫려 있던 데를 네. 이렇게 당겨가지고 예쁘게 네. 덮어놨습니다. 저는 표현할 때 이거 포장이사 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포장이사 할 때 위에 이렇게 막을 덮듯이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중가교 봉합법이란 걸로 어깨 음. 힘줄을 수술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중가교 봉합법이 예전에 나온 방법보다는 훨씬 단단하고 이중으로 봉합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웬만하면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게 조금 술기가 조금 복잡하고 그 다음에 한 단계 과정을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예전 방법을 계속 고수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중가교 봉합법이란 거는 이제 아까 자료함에서 보여드렸던 안쪽에 나사못을 고정해서 실을 통과시켜서 봉합을 하고 그 실을 포장이사 하듯이 밖에 한번 더 이렇게 누르는 걸 이중가교 봉합법이라고 하고요. 네. 결국에는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이 우리 뼈에서 떨어진 거를 뼈에 붙여주려고 하면은 뼈하고 닿는 면적을 크게 가져야지 이제 봉합했을 때 결과가 좋은 건데 단일 봉합술로만 하면은 접촉면이 작기 때문에 잘 낫지도 않고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약해가지고 오래 네. 버티지 못하고 네. 근데 원장님 하시는 이중가교 봉합술은 이게 넉넉하게 널찍한 면적을 덮어주니까 훨씬 네. 단단한 것 같아요. 네. 어깨 힘줄 봉합술을 하고 나서 네. 임경수 원장님은 재활 과정을 어떻게 거치시는 편인가요? 제가 벌써 한 15년 됐네요. 제가 레지던트 할 때만 해도 회전근개 봉합술을 하면 붓기가 빠지면 바로 기계에다 올려놓고 그 기계 운동을 시켰는데 그랬던 결과 재파열이라고 꼬매고 안착이 되기 전에 다시 틀어지는 일이 많아가지고 10년 전부터는 회전근개 봉합을 한 다음에 충분한 고정 기간, 보통 이제 우리가 6주를 잡는데 충분히 힘줄이 뼈에 안착이 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조금 늦지만은 운동을 하는 게 재파열률을 훨씬 낮춘다고 해서 저는 그 원칙대로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어깨 수술 많이 하시는 우리 김경환 원장님 모시고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간략하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게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병도 다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거든요. 다양한 재미있는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김경환 원장님 오늘 강의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별 말씀입니다. 네.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